안녕하세요. 네, 최 수장. 박윤주 컨설턴트입니다. 네, 얼마 전에 2026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원서 접수가 끝났으니 면접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도 면접 컨텐츠를 여러 가지로 올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학이 원하는 구체적인 답변의 예시를 드린 컨텐츠가 가장 피드백이 좋았습니다. 작년 영상 굉장히 좋았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 예시를 드리는 거구나 싶어서 오늘도 몇 가지 질문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모범 답변 사례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면접 상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도 뒤편에 마련을 해 두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다루어 볼까요? 동아리에서 진행한 실험 활동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이라는 질문이에요. 학생부상에서 유의미한 실험 활동이 두드러지는 학생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죠. 네, 동아리상에 A 실험, B 실험, C 실험을 수행했다 정도의 사실만 확인할 수 있는 나열식 학생부라면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도 어떤 실험이 이 지원자한테 유의미했었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런 좀 열린 질문을 주로 하기도 합니다. 준비한 답변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실험 활동은 동아리 발표회에서 진행한 베스반 만들기 부스 운영 활동입니다. 발표회에서 베스반 만들기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친구, 후배들과 협력하여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베스밤에 포함된 재료와 화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역할을 맡아 저희 부스를 방문하는 학생들이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이 답변을 구성하는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 가장 유의미한 실험 경험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답변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실험 경험을 설명을 하면서 주로 협동과 소통의 의미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지원한 전공과 연계가 높은 실험을 선택을 하면 가장 좋겠죠. 네, 또는 가장 정교하고 수준 높은 실험을 선택을 하거나 지원자가 직접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설계한 경험을 선택을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학생들한테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실험이 없다면 실험을 통해서 배운 이론을 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론과 관련된 탐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면 그 연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 답변 자체가 나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기왕이면 공동체의 역량보다는 전공 적합성에 관한 답변을 구성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좋은 답변의 예시도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네, 2학년 때 진행한 금속의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한 화학전지 실험이 가장 유의미한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을 통해 금속 반응성이 높은 아연판에서 구리판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여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발견하였고, 금속 반응성이 높은 아연판은 음극이 되고 구리판이 양극이 되어 실제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지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은 구리판에서 아연판으로 흐른다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리튬이온 전지와 니켈 카드뮴 전지,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차세대 배터리를 주제로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답변이 좋은 답변의 예시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 실험 자체는 아주 어려운 실험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험 자체는 굉장히 평범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이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다른 교과 세특에 기재되어 있는 탐구 활동과의 연계를 밝히면서 왜 이 지원자한테 이 평범한 실험이 의미가 있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답변의 예시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2학년 1학기에 물리학 성적이 크게 하락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은 사실 좀 약점 질문에 해당을 하죠. 학과 관련한 주요 교과목에 이제 성적이 두드러지게 하락을 하거나 꼭 관련한 주요 교과목은 아니더라도 성적이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인정 출결 공백 사유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지원자의 약점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을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서 좀 당황해서 적절치 못한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있는
하는 질문의 유형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질문은 시험 준비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거나 시험 상황에서의 실수 등으로 이해 가능한 수준의 적절한 답변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이러한 답변을 구성을 하실 때 좀 3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성적 하락 이슈가 있다라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사실 1단계 합격을 했다는 건 이 요소가 꼭 불합격할 만한 요소가 아니었다거나 뭐 이것만으로 떨어질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기는 하기 때문에 꼭 명심을 하시고 일단 너무 겁을 먹지 않은 상태로 답변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은 인정을 하는 건 좋지만 이제 자신의 너무 능력 부족을 좀 대놓고 이야기를 부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후에 이제 그 과목의 성적이 2학기 때는 성적을 향상을 했다거나 아니면 유관한 과목이 뭐 3학년 때 조금 향상을 했다거나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 점도 어필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의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학년 1학기 물리학 원 과목은 첫 시험이었던 중간고사에서 물리학을 학습하는 방법에 부족함이 있었고 중간고사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 보니 결과적으로 2학기의 물리학 원에서 많이 부족한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2학년은 수학과 과학의 내용이 어려워지고 학습량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 여러 과목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부담이었고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 물리학 원 과목은 제가 개념에 대한 학습을 좀 건너뛰고 문제풀이에만 집중한 나머지 시험 대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중간고사를 치르고 난 후 개념을 꼼꼼하게 익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고 이후 기말고사 때는 개념부터 학습하는 방법으로 시험 대비를 해서 중간고사에 비해 향상된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답변의 포인트는 이제 준비 방법에서 좀 부족함이 있어서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다음 기말고사에는 그 방법을 수정을 해서 그래도 성적을 최대한 향상시키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춤으로써 어쨌든 좀 약점 질문에 대해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한 것이 이제 이 답변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이러한 질문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좀 부가적으로 더 짚어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드문 케이스기는 한데 간혹 특정 학기에 특정 과목만 성적이 유독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1까지는 잘 받고 근데 수학 2만 유독 성적이 떨어지고 근데 또 미적이랑 확통은 잘했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 학생은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인데 해당 학기에만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지를 미처 마킹을 못했다라든지 뭐 시험지를 밀렸었다라든지 혹은 조별 과제에서 빵점 처리를 받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든지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이 겹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세특에다가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그런 좀 불상사가 있었다,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를 기재를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라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왜 유독 수학 1 교과에서만 이런 성적이 크게 하락하는 해프닝이 있었는지,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과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시면 그래서 이 학생이 유독 이 학기에 이 과목에서만 이렇게 성적이 낮았구나라는 거를 평가자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물리학이라던가 미적분과 같은 과목들은 사실 수강자 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면접 수업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이제 원래는 본인이 그래도 1, 2등급을 다른 과목에선 받았었는데 이 과목들은 수강자 수가 좀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3, 4등급을 받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평가 단계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평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면접관들 입장에서 이 친구의 미적분 혹은 이제 물리학의 실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어필할 수 있는 답변을 하면은 더 바람직하겠죠.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런 답변을 하실 때는 미적분이라던가 물리학의 역량 자체를 다른 측면에서라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꼭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좀 직접적으로
중에서도 수강자 수가 적어지면서 내가 등급이 밀렸다라는 것은 사실 내가 이 교내에서 이 과목의 실력이 좀 소위 최강자는 아니었다. 그쵸? 아주 좋은 실력은 아니었다라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는 이야기여서 이런 표현을 좀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는 매우 좋진 않다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교내 봉사 내역이 많지 않은데 이유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네, 평가를 하다 보면 유독 봉사 내역이 적다라고 체크를 해놓고 이거를 면접에서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또 특히 지금 재학 중인 학교에서 봉사를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는 분위기의 학교도 많더라고요. 봉사는 뭐 대입이 안 들어간다, 많이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학교를 다녔던 학생이라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을 하더라고요. 일단 내가 봉사 시간이 적은가? 자체를 인식을 못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면접 질문 자체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리 답변을 좀 구상을 해놓지 않으면 면접장에서 크게 당황할 수도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는 해두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교내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었으나 봉사활동의 기회가 많지 않았고 신청 시기를 놓쳐서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교과부장 역할을 자원하여 담당 선생님과 친구들을 위해 주요 공지사항을 전달하거나 수업 준비를 도와드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네, 방금 이 답변은 어떤가요? 일단은 뭐 봉사를 하지 않은 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쵸? 그렇지만 사실 뭐 봉사 활동에 기회를 교내에서 많이 갖지 못했던 이유를 뭐 인간적으로 이해될 만한 수준에서 설명을 한 것 같고,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봉사 내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뭐 교과부장 역할이라던가 이런 걸 자원했다라는 것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어필을 또 했고요. 또한 대학에 들어가서도 이제 봉사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그 부분도 이제 밝혀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답변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평가 단계에서는 이 학생의 교내 봉사 시간이 동일고교 지원자 평균 대비해서 많은 수준인지 혹은 이제 평균 정도 수준인지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내 봉사 시간이 워낙 적은 학교다. 그리고 그 학교 내에서는 내 봉사 시간이 평균 정도 수준이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학교에서 봉사의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거를 밝혀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과 부장 역할이라든지 혹은 뭐 또래 멘토링이라든지 혹은 뭐 방송반 활동 이런 것들이 학교에 따라서는 교내 봉사 시간으로 카운트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봉사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 그쵸.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 그렇게 대체해서 내가 공동체 역량의 평가 근거가 될 만한 활동들을 어필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다면은 해당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설명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친구처럼 만약에 본인이 지원한 학과가 좀 봉사 정신이 필요한 전공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뭐 간호학과라던가 의예과라든가 사회복지학과라던가 네. 그런 학과라고 한다면은 비록 내가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적었지만 대학 진학 이후에는 뭐 해외 봉사라든지 이제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그런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도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봉사활동 관련한 다른 질문도 한번 다뤄볼까요? 3학년 때 멘토링 봉사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봉사를 통해 배우거나 느낀 점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세요. 네, 특정 봉사활동에 참여한 계기, 이유를 묻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혹은 이제 학급 임원에 꾸준히 자원했던 이유를 설명을 해달라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대부분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봉사의 기회가 있으니까 참여를 했고 또 다른 친구들이 본인을 이제 학급 임원으로 추천을 해줬으니까 그냥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것일 뿐 사실 내가 이 활동을 왜 시작했는지를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활동에 참여한 이유를 이제라도 늦게나마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으니 그럴듯한 의미 부여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참여할 수 있는 교내 봉사 활동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중에서도 다른 친구들에게 지식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멘토링 활동이 수험생이 된 친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특히 수학 교과에 자신이 있어서 멘티층과 함께 수능 교재를 풀며 수학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멘티와 함께 공부하며 저 또한 이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었고 풀이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수학의 기초를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멘티의 수학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동료와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때는 멘토링 봉사를 하지 않았었는데 3학년 때 멘토링 봉사를 참여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질문의 의도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활동 중에서 가장 수험생이 된 친구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뒤늦게 의미를 좀 부여를 해보고 네, 뜻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은 네, 이런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본인이 했던 활동을 충분히 좋은 활동으로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자유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아졌으니 자유전공에 관한 면접 질문도 한번 다뤄볼까요? 자유전공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실 저는 무엇보다 포인트가 되는 핵심이 되는 질문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자유전공으로 선발하는 여러 대학들 중에서도 우리 대학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특정 학과로 결정을 해서 사실 지원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전공으로 지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자유전공으로 지원을 해서 입학을 하더라도 졸업은 사실 특정 어쨌든 학과를 결국 선택해서 졸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학교 와서 어떤 학업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예시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첫 번째 질문부터 읽어주시겠어요? 네. 자유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많은데 우리 대학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문 분야를 접해보며 융합적인 시각을 키우고 이후 저에게 적합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전공 학부를 선택하였는데 특히 땡땡대학교는 다양한 학문 간 융합 연구와 더불어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문 간 경계를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지원하였습니다. 땡땡대학교에는 식품생명공학과와 식품영양학과가 함께 개설되어 있는데 식품의 영양학적인 측면과 공학적 분석을 접해볼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을 수강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매우 드문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식품의 맛과 기능을 개선하거나 천연 조미료 개발과 같은 제 진로 목표를 이루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식품 관련 학과가 아닌 우리 대학 자유전공학부로 지원했나요? 저는 앞으로 식품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분야는 매우 다양한 분야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보고 싶어 자유전공학부를 선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 맛이나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명공학과 화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 개발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식품 상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역량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적 공부도 필요하며 소비자 니즈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역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수업을 수강하며 더불어 AI 프로그래밍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땡땡대학교의 자유전공학부의 교육과정이 저의 진로 목표를 이루기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유전공학부 입학 후 학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자유전공학부에서의 과정을 거친 후 식품생명공학과를 선택해 더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책 음식 중독을 읽은 후에 인공감미료의 과도한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천연 원료를 활용한 감미료를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생명공학과에서 식품생화학이나 식품분석학
또 발효공학 등의 수업을 수강해보고 싶고 앞으로 전통 식재료에서 얻을 수 있는 풍미 성분을 현대적으로 응용하여 새로운 인공 감미료를 대체하면서 맛은 오히려 개선시킬 수 있는 천연 감미료 개발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예시를 들어보시면서 혹시 좀 코멘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왜 자유전공 학부에 지원을 했는지 굉장히 열심히 답변을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것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학 교수님 입장에서는 자유전공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대학들의 선택지도 있는데 왜 우리 대학이냐라고 물어본 거는 대놓고 우리 대학에 대한 로열티를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질문이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정말 오고 싶습니다 라는 이유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떤 인재로 성장을 하고 싶은지 그 과정을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해온 것 같아서 이게 면접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흐뭇하게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융합적인 어떤 성격의 학생부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정말 조금 융합적인 진로를 생각을 해서 자유전공을 선택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지원 과정에서 그쵸? 이제 전형의 유리함 내지는 경쟁률의 유리함 때문에 자유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사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유전공 학부를 특정 학과가 아닌 이 학과를 선택한 이유를 타당하고 설득력 있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학생부 기반 면접에 관한 진출 질문들을 이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학생부 기반 면접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면접고사는 이상적으로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준비하면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만 1단계 발표와 면접고사 일정이 최소한 그래도 5일 정도의 시간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 동안 그리고 충분히 몰입이 좀 가능하다면 저는 뭐 대비는 가능하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1단계 발표와 면접고사 일정이 실제로 2, 3일밖에 되지 않는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1단계 발표 이전이라도 미리 자신의 학생부를 숙지하거나 뭐 이제 예상 질문을 선정해 보시는 등의 어떤 준비는 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또한 사실 1단계 발표와 면접고사 일정이 산술적으로는 5일 정도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능이 중간에 껴있어서 수능 전까지는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학교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대학들도 한 번 정도는 미리 본인의 학생부를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습 기간이 충분히 있다면 1단계 발표 이후에 하는 게 좋겠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뭐 내가 이 대학에 1단계를 합격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비를 해보셔야 되겠죠.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주시겠어요? 학생부에 기재된 책은 전부 사서 읽어봐야 할까요? 네,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부에 기재된 책은 어떤 책이든 면접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진짜 아무 책이나 물어보시는 분들도 없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 기재된 책이라면 모든 책을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책을 현실적으로 다 읽어볼 시간은 없죠. 그러니 주요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혹시 학교에 제출한 감상문이나 보고서가 있다면 이 보고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 보고서가 어느 정도 형식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이 책을 왜 선정을 했는지, 의미 있었던 구절은 무엇인지, 느낀 점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선생님한테 정리를 해서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간혹 고등학생이 읽기에 많이 수준이 높은 책을 선정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발췌독을 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지금이라도 다시 읽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다 읽는 게 바람직할까요? 너무 부담이죠. 그쵸. 그리고 사실 교수님께서도 이 책을 고등학생이 100%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발췌독한 책이라면은 솔직하게 발췌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고 오히려 특정 챕터를 뭐 한 달 동안 혹은 한 학기 동안에 열심히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진솔하고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도 한번 드릴게요. 네. 학생부에 제가 하지 않은 활동들이 들어가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의 잘못은 아니에요. 학생부에 나의 활동이 아닌 다른 친구의 활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학생의 잘못은 아니지만 학생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 해당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원자의 관심 분야랑 좀 무관하거나 좀 생뚱맞은 활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혹은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활동이나 의견과는 반대되는 입장의 활동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정말 면접관 입장에서도 이런 활동을 왜 했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이게 기재상의 오류임을 밝히고 본인의 생각이나 활동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되는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원래 관심 있었던 분야하고 유관한 활동이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서류평가 단계에서는 지원자 본인이 한 활동이라고 간주하고 평가에 반영이 되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내 활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1단계 서류평가 점수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한 활동으로 일단 간주를 하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이 많이 걱정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국제학부나 영어 영문학과나 불어 불문학과 이런 모집 단위의 경우에 영어 혹은 프랑스어, 전공어 이런 언어로 자기소개를 시킬 수도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어떨까요? 원래 면접관이 외국어로 질문을 하거나 이제 학생이 답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대학에서 권장하지는 않는 사항이기는 한데 어문 계열이나 이제 국제 계열의 일부 면접 상황에서는 특히 이제 보통 미촉 사정관이신 교수님, 면접관에 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좀 이러한 영어나 지원한 전공의 언어로 간략한 답변을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사실 종종 있습니다. 가끔 있죠. 있어요. 질문과 같이 자기소개라던가 아니면 학생이 이미 했던 답변을 좀 외국어로 답변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또 학생부에 기재된 스피치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작성한 에세이가 있다면 그것의 일부 내용이나 간추린 내용을 답변해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자기소개 또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간략한 이야기라던가 스피치와 같은 말하기 활동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외국어 면접을 좀 준비를 해놓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하지만 또 이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실 준비를 했다 그래도 내가 준비한 꼭 질문을 하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쨌든 외국어로 회화를 하는 게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하지 못한다고 저는 직접적인 불합격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혹시 준비를 좀 못한 답변에 대해서는 일단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되 어렵다면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특히 외국어 회화 실력도 향상을 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준비한 멘트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즉석에서라도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크게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학과 교수님 사진을 홈페이지에서 보고 얼굴을 외워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외워갈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네, 어떨까요? 저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외워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외운 교수님이 실제 면접장에 면접관으로 참여하셨다 하시더라도 좀 긴장이 돼서 실제로 못 알아볼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 저희도 이제 사진과 실제 모습이 많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교수님들은 이렇게
포토샵을 하진 않으시지만 그렇지만 이제 옛날 사진을 올려주셔서 처음 임용되셨을 때 사진.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다른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어떤 교수님인지 생각보다 구분이 어려우실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그다음에 대학에 따라서는 그 학과 교수님이 면접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교수님을 외워가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그냥 권장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니고 다만 학과 이해도 차원에서 학과의 홈페이지에서 교수님 소개란을 보시면서 교수님들의 세부 전공이나 연구하신 목록들을 살펴보고 특히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교수님이 이분이시구나, 이분은 이런 수업을 하시고 아니면 이런 연구를 하셨구나 정도를 체크해 보시는 거는 저는 매우 권장하긴 합니다. 하지만 성함이나 얼굴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외워갈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이걸 왜 외우려고 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로 쪽 교수님이 들어오시면 회로에 관련된 답변을 하고 물리 관련된 교수님이 들어오시면 물리에 관련된 답변을 하고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슈퍼컴퓨터가 아닌 그건 이상 아니죠. 어차피 어떤 교수님이 들어오시든 내가 답변하는 내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또 답변의 모범 사례들을 한번 다루어 보았는데요. 면접 준비는 자신의 학생부를 꼼꼼하게 숙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첫 걸음이자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1단계 합격을 다 하셔서 면접 준비를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하고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 잘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난 영상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2026학년도 수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